놀이라는 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영감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교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 있는 사물들, 장소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관찰하고 수집해서 다양한 방식의 좀 시각 매체로 표현을 하는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어요. 여러 장소와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오고 있고, 현재는 이곳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TA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일상의 다양한 경계 영역의 빛과 소리와 기억 등의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중증적인 형상을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미션을 즐기면서 일상에 연관된 사물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소리를 어떤 예술 놀이로서 치환해 와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이곳에서 TA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대면 택배 배송 방식을 이용한 상자에서 시작된 이야기와 사물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숨어있는 흔적의 지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주어진 어떤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일상의 공간부터 이곳 서서울 호수공원까지 다양한 공간들과 기억들을 좀 찾아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도 보고 다양한 방식의 지도로도 표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과거 작업 중에서 경험적 공간에 대한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경험적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어떤 상상과 결합하여서 작업이 증폭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술 놀이와 체험적인 요소가 저희 작업이 함께 시너지를 받으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적 공간에 대한 공동체적인 상상을 예술 놀이에 적용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3년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수수께끼 사물놀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어서 일상의 사물들을 택배 상자에 채워서 그것을 보내주고 몸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커다란 오브제를 만드는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물섬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서울 호수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맥락에서 가능한 어떤 체험 코스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어떤 생태적인 메시지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자연의 존재들 체험의 어떤 그 코스로서 이끌면서 여러 상상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상의 여행 같은 기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술 현장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청각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었는데요. 다양한 일상의 사물들을 랜덤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랜덤으로 부여된 사물들을 조합하고 연결해서 소리나는 사물의 창작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연주라든지 다양한 어떤 소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일상의 사물들과 감각적인 경험이 혼재하는 놀이를 기획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막 이 질문 받았을 때 스쳐 지나갔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제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작업물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받는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수업의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쯤이면 그 아이들이 보낸 작업물들, 편지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받아서 보게 됐었는데, 그걸 보다 보면 그 구석구석에 좀 숨겨진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사실 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되게 짧은 편지 같은 것들을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고,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되게 소중한 기회의 대면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았었고, 소수의 아이들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일 만나는 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하나의 캠프처럼 좀 같이 이야기를 더 밀도 있게 많이 나누기도 했었고,
뭔가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정말 작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이번의 경우에 좀 특별하게도 저희가 그 전시를 위한 인터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이제 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좀 더 커져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같이 만들었던 작업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되게 짧은 시간이 좀 강렬하고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을 때 저희가 미션을 참여자들에게 보내서 택배로 사물들을 받아서 진행을 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15cm 이하의 반짝이는 사물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30cm 이상의 길고 하얀 물체를 찾아주세요. 이런 어떤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미션을 주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자기의 사물들을 보냈을 때 그것들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질까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센터에 와서 프로젝트 공간의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자기가 보낸 사물들을 찾아내는데 모두 10초가 안 걸렸다라는, 총 한 300명의 참여자들이 보내준 사물들이 섞여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보낸 사물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주변에서 이미 너무 많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모두 해오고 있지만, 놀이라는 단어 안에 혹은 그 놀이라는 형식 안에 또 너무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놀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놀이로서의 예술 교육은 지식으로 전하는 교육으로는 사실 좀 전할 수 없는 부분들,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큰 힘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사실 가지고 있는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놀이라는 게 뭔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어떤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그 상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아마 수반하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예술 놀이를 일종의 특별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획하고 진행했었던 예술 교육들이 중요하거나 아름답고 예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그 경험으로서 참여자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는 것이기를 바랬고 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비대면 택배 방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그 상자를 받고 그거를 이제 개봉하는 순간부터의 경험을 약간 설계하는 과정을 시도했던 거라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조금 새롭고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희 이 상황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많은 이런 방식들이 생겨났잖아요.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에 맞춰서 상황마다 사실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고, 비대면의 방식들의 소통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또 풀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무엇보다는 이 예술 교육을 하려면 저 스스로의 예술 작업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작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문이나 방향성 등을 시도해보는 과정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랜덤으로 보내는 질문들 혹은 랜덤으로 제공하는 어떤 사물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 똑같은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한 상상을 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결과물이 도출되거나 자기의 창의성보다는 옆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기에게만 부여된 어떤 질문 혹은 사물들이 조합돼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어요. 앞으로 할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참여자들만의 독특한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질문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 예술교육이란 끊임없는 질문들이다. 예술교육은 그 참여자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좀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혹은 이 질문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 스스로도 질문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작업에 대한 것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제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어떤 제가 바라는 그런 예술교육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에게 있어 예술교육이란 예술과 사회와 관계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예술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작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사회적인 가치 실현으로 증폭을 시키거나 작가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파일럿으로서 접근이 되었었던 사례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과 사회와 그리고 관객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실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공통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